안녕하세요. 축구 조로입니다. 오늘은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모건 로저스와 앤더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앤더슨은 1억 1,600만 파운드에 맨시티에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로저스도 앤더슨보다 100만 파운드가 많은 1억 1,700만 유로로 첼시로 이적이 확정되면서 이 두 선수의 이번 시즌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2,300억짜리 엄청난 빅 이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두 선수들은 몸값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선수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 두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2,300억만큼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앤더슨이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토트넘이 야심차게 영입한 두 선수죠. 3,700억을 주고 영입한 토날리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마페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앤더슨은 수비력과 압박, 볼 탈취 면에서 토날리와 마페보다 훨씬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드업 면에서는 토날리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탈압박, 드리블, 공격 가담 능력은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약하면 앤더슨은 전천후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로 보시면 되겠고, 토날리는 딥 라이징 플레이메이커 플러스 박스 투 박스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8번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을 가지고 운반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정말 희귀한데요. 그 선수 중에서 대표적인 선수가 마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토트넘의 프리시즌 경기 봤는데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일단 결승골까지 넣으면서 토트넘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데, 정규 시즌 시작되면 마페와 토날리의 토트넘에서 활약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능력치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면 앤더슨은 셋 중에서 가장 수비적 영향력과 볼 탈취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26 프리미어 리그 시즌에서 볼 소유권 리커버리를 306회나 했고, 듀얼 승리도 297회로 리그 최고 수준이었고, 동시에 패스와 전진 능력도 갖춘 수비만 하는 6번 롤의 미드필더가 아닌 공을 뺏고 직접 전진시키는 미드필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에서 6번과 8번 모두 뛸 가능성이 있는 앤더슨이죠. 지금 로드리가 레알 마드리드 가고 싶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 맨시티가 로드리를 붙잡는데 성공한다면 6번의 로드리가 단단하게 센터백 지켜주고, 볼 탈취와 수비 잘하고 패스도 준수한 앤더슨이 로드리와 함께 중원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세 선수의 능력치를 요약하면 수비와 볼 탈취는 앤더슨이 가장 잘하고, 패스와 경기 조율은 토날리가 가장 잘합니다. 하지만 탈압박과 드리블을 치면서 공을 운반해 주는 능력은 마페가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수 밸런스 면에서는 앤더슨과 토날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이 끝난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23살로 상당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31년까지 5년 계약을 했는데, 맨시티의 미래를 위한 투자 금액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엄도 붙었기 때문에 2,300억을 주고 사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모건 로저스는 어떨까요? 그럼 로저스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죠. 벨링엄과 팔머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피지컬, 드리블, 볼, 운반 능력에서 가장 뛰어난 장점을 보이고 있는 로저스예요. 반면에 팔머는 탈압박과 그리고 찬스 메이킹, 킬패스 면에서 로저스보다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반면에 벨링엄은 이번 월드컵에서 보셨죠. 득점력, 박스 침투, 그리고 수비 가담, 압박 경합, 좁은 공간 플레이, 그리고 역습 파괴적인 부분에서 팔머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능력치를 비교로 요약하면 보거스는 이러한 능력치를 기반으로 벨링엄은 세 선수 중에서 가장 올라운드의 경향을 보이고 있고, 파머는 세 선수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로저스는 힘과 스피드로 수비진을 깨는 10번 유형의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점으로 큰 체격, 긴 보폭, 순간 가속을 이용한 전진 드리블을 치는 게 최고 장점인데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왼쪽에서 공을 잡고 상대를 제친 뒤에 크로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피지컬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몸으로 수비의 압박을 버티면서 대각선으로 중앙에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슈팅이나 마지막 패스를 하는 타입의 선수가 모건 로저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건 로저스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요. 왼쪽 측면에서 출발해서 하프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와서 피지컬로 압박을 견뎌내고 큰 보폭으로 수비 라인을 돌파해서 박스 안에 침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서 패스를 넣어주거나 또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공을 받아서 골을 많이 넣는 모습을 보여준 지금까지의 로저스죠. 첼시에서 쓴다면 아마도 왼쪽 윙어 자리에 이름은 올라가도 실제 움직임은 10번 미드필더 롤이거나 공격형 8번처럼 안쪽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윙어처럼 측면에서 시작은 하지만 윙어처럼 플레이는 하지 않고 190cm에 가까운 큰 피지컬을 앞세워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직접 박스 안으로 공을 운반하는 파워형 플레이메이커가 로저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두 선수의 능력치에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앤더슨 같은 경우는 로드리가 아마 잔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드리 옆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8번 롤 미드필더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0억 몸값이 5년 투자, 맨시티의 미래 5년을 넣는 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몸값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로저스는 어떨까요? 알론소 감독이 3백을 쓰느냐 4백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술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레알에서는 벨링엄을 제대로 쓰지 못한 알론소 감독이었는데 첼시에서 3백을 쓴다고 기반하고 설명을 드리면 로저스는 3-4-2-1 포메이션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최전방에 주앙 페드르가 박스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면 로저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파머도 로저스와 역할이 겹치지가 않거든요. 파머는 오른쪽에서 창조자 역할, 플레이메이커 역할, 키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로저스가 왼쪽에서 볼 운반,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저스 그리고 파머, 최전방의 주앙 페드루가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으면서 이번 시즌에는 공격적으로도 잘할 것 같은 첼시다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 로저스와 앤더슨 모두 이번 월드컵에서 23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무대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앤더슨 같은 경우는 데클란 라이스의 단짝으로 나오면서 어떤 경기는 라이스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만큼 이 선수가 멘탈도 좋고 대담성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시작과 동시에 엄청나게 잘한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시즌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 두 선수를 2,300억 주고 사올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축구 조로의 예상입니다. 이번 시즌의 두 선수의 활약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도 프리미어 리그 보는 관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